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8강 선교와 의사소통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회과학이 있는데요. 이 의사소통도, 커뮤니케이션도 도움이 되고요. 이 문화인류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요. 웬만하면 말 한마디 갖고 천만비도 갚는다. 사람은요, 이 말을 하는 존재인데 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현대사회의 문제는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실 의사소통이 있어요. 의사소통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또는 선교지에서는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글로도 하지만 사실 말이 더 큰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현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선교 역사에서 보면요, 과거의 서양 선교사들은 자문화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자기가 막 가지고 있는 서양 문화가 최고로 여겨서 서양 문화를 현지에다, 선교 현지에다 그대로 심어버린 것도죠. 현대인의 문화보다 우수하도 믿었던 거죠. 자기 선교사 자신의 문화가요. 그래서 현지인의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유진, 이제 공헌한 사람인데요. 유진 리다, 이분을 통해서 현지인의 효과적인 선교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신자의 문화 접근을 처음 주장한 학장이에요. 수신자,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걸로 처음 주장을 해요. 유진 리다가. 근데 이 유진 리다의 제자가 찰스 크래프트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사역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는데, 플러 신학 교수였죠. 문화인류 교수였는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고 나이지리아 선교 경험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근데 이분은 이제 지역 악령령을 주장해요. 신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찰스 크래프트의 이제 영적 전쟁에는요,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신자 중심의 의사소통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것이 이제 혼합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다 보니까 그게 속된 말로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리다 보니까 이게 혼합주의로 갈 위험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토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혼합주의로 가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론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접근이냐면 이게 언어학적 접근이었어요. 유진 나이다 언어학적 접근인데, 이런 언어학적 접근이 문제가 된다 해서 사회 과학적 접근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날 선교학은요, 기본적으로 할 때가 뭐냐면 리서치를 해요. 사회조사 방법론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영향 때문에. 과거에는 그걸 하질 않았는데 요즘 이제 선교학을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하진 않지만 외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교학을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한다 그러면 사회조사 방법론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런 사회학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음주의 학자로서 유명한 허셀 그레이브예요. 자, 이 허셀 그레이브를 통해서가 이런 사회학적 접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진 리다의 이런 언어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래서 이 허셀 그레이브가 쓴 성교 커뮤니티라는 책이 참 중요한데요. 이 허셀 그레이브 같은 경우는요, 12년간 일본에서 선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대 문화인류학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허셀 그레이브가 말하는 이 의사소통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자세라고 정의를 해요.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는 무슨 자세냐?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가 있으면 의사소통을 배운다는 거예요. 겸손한.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저는 경청이라 말하고 싶어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겸손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현지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서 현지를 그냥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이해하는 것에다가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허셀 그레브는요 이런 말을 해요. 문화의 특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습득이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체득된다는 거죠. 그것을 현지인들과 같이 동질화돼서 먹고 마시고 자고 지낼 때 그 문화가 습득이 되고 체득이 된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선교주 문화. 그리고 이제 선교주 문화가 성경하고 상치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맥가브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성장학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하라고 권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거는 일부 1처제예요. 근데 선교지를 갔는데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그럼 선교사가 가자마자 성경적인 거 일부 1처제야. 지금부터 다 갈라져. 오직 여러 명 부인 중에서 한 명만 선택하고 나머지 부인은 놓아줘. 선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다 보면 1세대는 그 선교의 대상이었던 1세대는 안 될지라도 안 될 수 있어도 2세대에게는 그 자녀들은 일부 다처제를 가지지 않는 거죠. 지금 문화적으로 보면요. 세계의 반 정도가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본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문화권이 일부 1처제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또는 1처 다부제라는 문화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일부 1처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문화를 우리가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 변화는 함께하는 변화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사소통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다. 인간이라는 건요. 성령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요. 선교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헤셀 그레브는요, 이 선교사가 타 문화권으로 선교를 하면 동일 문화권으로 하라고 권면을 해요. 자, 이 동일 문화권이라는 건 한국인은 어디를 선교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동일 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몽골 또는 베트남 이런 동북아 문화.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어가요 한국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알타이어의 계통이라서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요 몽골어를 배우기가 쉬워요. 몽골 사람도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고요. 어순이 같아서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서 이제 중국인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쉬운데 이는 어떤 것 동일 문화권에서 그러면 선교사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 현지 언어를 능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가 가짜 선교사인가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다는데 아프리카의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못한다.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 따갈로어를 못한다. 몽골에서 선교를 하는데 몽골어를 못한다. 이건 선교가 아니죠. 설교를 하는데도 역시 지금도 현지인을 옆에다 대고 한다.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라면 가장 먼저 선교사가 그 타문화권에 가서 겸손으로서 습득해야 되는 게 현지 언어예요. 현지 언어. 현지 언어를 모르군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가장 의사소통의 기본이에요. 타문화권에서의 가장 기본이고 성공 여부는 바로 헤셀 그레브가 말한 것처럼 현지 언어에 있다. 그럼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 지역을 정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그 현지어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선교사로서 파송되기 전부터 그 현지어를 공부를 해서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3년이면 서당계도 통화를 놓는다고 3년 안에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지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요 이단인 이 몰몬교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한국 애들은 뭘 몽겨? 이렇게 보면 정장을 입고 여기다 검정색 멍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이제 52개 주 중에서 유타주가 이제 주로 이제 몰몬교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한국에 오기 전에 6개월간 합숙 훈련을 한대요. 그럼 한국어로 배운대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한국말들 잘해요. 보면요. 몰몬교 선교사들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의 이제 선교학의 대표적인 학교인 최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세연합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요. 그 외국인 교수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영어만 할 줄 알죠. 미국인 교수였는데요. 자기 와이프는 한국인인데도요. 전혀 선교적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셀 그레브도요. 이 세계관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세계관의 월드뷰라는 거예요. 도표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4개의 원으로 있어요. 이 가운데 제일 중심이 세계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다음이 신념이고요. 그다음에 가치고요. 행동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세계관 도표예요. 행동보다 중요한 게 가치고요. 가치보다 중요한 게 신념이고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게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폴 히버트가 말한 것처럼 폴 틸리 현대 신학자로 유명한 3대 신학자 중에 하나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모든 문화의 핵심은요 종교예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것의 중심은요 문화의 중심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하셀그레브가 말한 것처럼 이 종교 하나만으로 그 문화권을요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나 사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제국주의가 이제 지배했던 시대에는 아프리카는요 대부분 왕족이 지배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가 되잖아요. 유럽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제 중반이 20세기가 중반이 되면서 해방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왕족을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죠? 정치 체계가 바뀐 거죠. 이 나라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왕족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의식주도 바뀌게 되고 사고도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이것이 그 문화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핵심이 종교인 건 사실이지만 종교 하나만으로만 문화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와 경제와 그런 변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게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이라는 게요. 우리 생각해봅시다. 같은 누구 말대로 같은 조선말을 하는데도요. 한국 사람들끼리도요. 같은 조선말을 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로서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아직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녀 간에는요. 아예 의식 구조가 다르죠. 같은 단어를 선택해도 여자의 표현을 남자가 이해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쉬운 문제야. 하물며 동일 문화권에서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데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햇살 그레브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자세, 의사소통은 이 겸손, 배우려는 자세,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우리 뭐 낯선 지가 보면 직장을 가게 되나 어디 가도 자기가 나이가 있고 뭐가 있어도 우선은 왜? 초보고 모르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선교사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물며 한반도 안에서도 그 지역 정서가 다 있어요. 하물며 넓은 나라가 아닌 작은 나라에도 그러면 그 지역을 복음화한다.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화한다면 지역 정서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간과하거나 무시해버리게 되면 복음 전도가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 그리고 오해하게 돼서 서로 갈등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간다. 세계관. 그래서 이 행동을 넘어서 가치를 넘어서 신념을 넘어서 이 세계관이 모든 인간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죠.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래서 한스킹의 말대로 이
회심은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자아중심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타자 중심으로 되죠. 누구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사고의 전환, 이것이 이제 회심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심해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회심시킨다. 이런 면에서 그 회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의사소통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유진 리다 또는 찰스 크래프트가 주장한 언어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 과학적 접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생각이면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사회 조사를 해야 돼요. 지역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랜차이즈점에서 실패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세워도. 거기가 어디냐? 바로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는요, 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점을 세우기 전에 사전 조사를 다 해요. 지역 조사를. 여기서 체인점을 낼 경우, 프랜차이즈점을 낼 경우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를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맥도날드 옆에다 뭘 내면요, 망하지 않는데요. 그럼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요, 철저하게 사회 조사를 해야죠.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고, 타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 뭐가 몇 개 있고,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고, 경제적 수준이 어떻게 되고, 여기는 지역적 성향이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아니면 또 서울 안에서도 경상도 사람이 많냐 전라도 사람이 많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이런 전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도움은 준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었는데요, 2년 해봤었는데, 제가 했을 때 이런 건 전혀 조사를 안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죠. 교회가요. 이걸 인본주의적인 입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조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교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갔을 때와 준비하지 않고 선교지에 갔을 때 차이는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근데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겸손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 의지하는 거. 앞 시간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예요. 선교사가 기도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선교에 설교할 수 없어요. 설교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요하고요, 선교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